마감 상황부터 좀 보고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은 좀 나왔는데요. 뭐 그러네요. 조정도 아니에요. 혼조네요, 혼조. 네, 혼조세, 예, 예. 혼조세고 그 다우 지수가 0.3% 그리고 S&P 500 지수가 0.08% 내렸습니다. 그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뭐 이런 와중에서도 혼조에 혼조 올랐네요. 네, 예. 네 0.4% 혼자 올랐네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왜 이랬을까 본다면 뭐 쉬어갈 타이밍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7월 고용 그렇죠. 보고서가. 아쉽네요. 발표되자마자 바로 사실 방송을 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제가 월요일로 넘어가서 그렇죠. 좀 아쉽긴 한데 예. 네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사실 관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렇죠. 잠시 후에 예. 수치를 보여드리겠지만 썩 좋지 않았죠. 네, 썩 좋지 않으면서 약간의 우려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영란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예. 인상을 했는데 예. 27년 만에 맞습니다. 최대 빅스텝. 예. 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50bp를 인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예상이 됐었죠. 예, 얘네가 그렇죠. 맞습니다. 물가가 9.4%였나 예. 그랬으니까 예상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너무 솔직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경기 침체가 4분기에 시작해서 5분기까지,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경기 침체가 될 것이고 실업률도 지금 얘네가 3%대인가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얘네가 예. 이게 2025년에는 6%까지 올라갈 거야. 아우, 물가는 예. 지금 얘네가 아까 제가 9.4라고 그랬잖아요. 10월에는 이게 13%를 찍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를 잡기 네.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려. 근데 경기는 사실은 되게 걱정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아 중앙은행들은 경기가 안 돼도 물가를 잡는 게 더 우선이 되는구나를 약간 시사를 하면서도 과도한 친절이네요. 예. 네, 우려가 되긴 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 이거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중앙은행 전망 다 틀려요. 중앙은행 전망 굳이 믿을 필요 없다. 네. 자신들의 통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예. 그래 맞아요. 약간 레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시장 기대 인플레 꺾기 맞아요. 위한 맞아요. 뭐 뭔가 이런,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예. 이게 어떤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만의 그런 예. 시그널들 계속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뭐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는 그렇죠. 않았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말 그냥 쉬어갔다. 예. 좀 그렇죠. 관망이다. 그렇죠. 이게 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쉬어갔지만 사실 아까 나스닥 지수도 약간 네네네, 0.4% 올랐지만 올랐죠. 기저에는 뭔가 강세장에 대한 기대 그런 어떤 심리들은 이 지금 시장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사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어제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위험자산 선호를 보여주는 네. 몇 개 지표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간밤에 나온 설문조사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황소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제가 좀 그럴싸한 제목을 달았어요. 잘해요. 네. 미국에 그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있어요. AAII인데 여기가 매달 지금 1970 몇 년부터인가 뭐 지금 한 50년 가까이 이 조사를 매달 해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어떨 것 같니? 라는 시장 심리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한두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만 명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표본도 많아서 좀 믿을 만한 그래서 시장의 지금 심리가 어떤지를 믿을 만한 릴라이어블한 굉장히 소스로 많이 활용이 그러네요. 되거든요. 이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강해. 불리쉬해라고 대답한 사람이 30.6%. 이게 이제 전달에는 27.7이었거든요. 예, 꽤 늘어났죠.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쏘쏘 중립 뉴트럴해라고 30.6%. 아 약해 베어리쉬 38.9%. 이게 이제 40.1%였거든요. 전달에 약간 좀 줄었죠. 근데 이게 보면 역사적 평균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편향성이 있어요. 개인들은 항상 강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역사적 평균치를 살펴봤더니 강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평균 한 38%, 약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30.5%. 그래서 한 8%포인트 정도는 항상 이게 황소 쪽에 조금 더 쏠림이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 근데 지금은 약세랑 강세 차이가 한 8% 정도 오히려 반대로 약세가 더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장은 최근에 그 베어마켓 랠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긴가민가, 신중한 자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추세상으로는 지금 이 강세론자 쪽으로 좀 더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이 베어리시 그러니까 불 베어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세, 약세 보는 사람들 숫자를 뺀 거죠. 퍼센티지를 뺀 거죠. 지금 밑에 빨간색 적혀 있죠. 마이너스 8.3%포인트. 네. 근데 이게 지금 차이가 좁혀졌죠. 맞죠?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위로 쫙 올라갔죠, 지금. 그래서 이게 약세가 더 많은 지금 상황.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 18개월 연속 18주죠. 18주. 18주 연속으로 약세가 더 많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죠. 맞죠? 역사상으로 보면 지금 87년부터인데 지금처럼 계속 약세 국면이 더 많았던 게 한 2번 빼고는 맞죠? 한 2번 정도가 위로 솟아 있었고 맞죠? 그 외에는 지금 굉장히 길게 지금 약세 국면, 약세 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추세적으로 지금 강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사한 AAII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강세 전망이 6월 초 이후에 지금 최고로 높아졌고 이제 시장은 서서히 탐욕 수준으로 갈 텐데 탐욕과 공포 있잖아요. 네네. 지수. 네. 그래서 탐욕과 공포로 갈 텐데 아직까지 탐욕으로 가기는 한참 멀었다. 그 시장은 강세 쪽으로 더 가면서 시장 심리가 더 살아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 협회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랠리가 끝이 아니라는 그렇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소가 이미 왔다는 게 아니고 이 심리로 보면 있다. 적어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오늘의 뭐 이 지수 상황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런 심리 지표로 어느 정도 또 해석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끼워 맞추기 아닌가요? 아 근데 사실상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어떤 뭐 증시가 내리고 오르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올랐어, 이것 때문에 내렸어가 아니라 시장 지수에 따라서 그걸 그냥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알면서 그러세요. 네. 자 이제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자 경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훑어주시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 나왔습니다. 아 많이 나왔네요. 네, 이게 전주 것도 살짝 조정이 되면서 25만 4천 건. 그러니까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해고가 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받으려면 해고자들만 그렇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예상치는 뭐 25만 9천 건이었는데 이게 또 일부 예상은 26만 건이라서 그냥 예상치 수준이었다라고는 하는데 네. 뭔가 이제 우리가 고용은 괜찮아, 견조해. 경고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흔들렸던 지표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조금 있다가 요 관련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잖아요. 건, 네. 지금 올 들어 가장 많았던 게 7월 첫째 주였어요. 26만 1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올 들어서 지금 7개월 됐나요? 네네. 7개월 중에 거의 뭐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주간 수준으로 보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지 않다. 뭐 시장 전망치하고는 약간의 차이지만 흐름 자체 절대 레벨 자체가 지금 올 들어 지금 역대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조금 뭐 안 좋은 징후는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는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뭔가 이런 어떤 추세나 흐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고용 지표가 괜찮기 때문에 경기를 받쳐줄 거야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내일 나오는 걸 좀 봐야 해라는 그런 심리를 좀 줬던 것 같고요. 뭐 무역 수지도 괜찮았습니다. 이 적자 폭이 많이 줄었는데 수출이 사상 최대였더라고요.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맞습니다. 늘었는데 그게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걸 수출하면서 그런 효과를 좀 봤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WTI, 9월 WTI는 88.54달러로 전일 대비 2%가 내렸는데 이 90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는 거의 뭐 2년 만인가요?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맞나? 2년 만인지. 카운팅을 안 해봐서. 2월 초? 2월 초. 2월 초죠. 2월 초. 하여튼 뭐 그게 언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랜만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유가도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이제 맞습니다. 우려가 조금 나오는 맞습니다. 뭐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 무역 수지는 괜찮았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했는데 네. 사실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악재라기보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가 안 좋을 거라는 불안감을 가진 게 악재였죠. 그렇죠. 좀 복잡하죠.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밑으로 쭉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V자로 약간 끄트머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약간 낚시 바늘같처럼. 맞죠? 맨 끝에 이렇게
이렇게 좀 V자로 지금 V자로.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하여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치보다 전주보다 계속 늘어났지만 연 최대인 7월 첫째 주하고 거의 지금 막상막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좋지 않고요. 다만 통상 이제 월가에서 고용 둔화일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분석해봤더니 한 27만에서 30만 정도는 돼야 고용이 둔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산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우려 범위 내에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 근데 고용지표 예상치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7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25만 5천 개 예상되고 있거든요. 전달에 뭐 37만 2천 개였으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가 될 것 같아요. 예, 실업률은 3.6 전월하고 그대로일 텐데 지금 이대로 나온다면 사실은 시장에 조금 충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근데 우리 왜 주초에 나쁘지만 너무 나쁘지 않은 게 그렇죠. 베스트였으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저 정도만 되면 뭐 어차피 시장 전망치 비트한다면 모르겠으나 저거보다 더 줄어들면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게 또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화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애틀랜타 연은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이거 다운 받아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침체 그림자는 아직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좀 그럴듯하죠. 간밤에 이제 그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을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좀 매파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은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준금리 연내 4%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2.25에서 2.5잖아요. 그러면 4%면 얼마야? 그러니까 2.5를 기준으로 한다면 1.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75bp가 거의 2번 정도 인상되는 수준인데 뭐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리 올려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지만 경기 침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 정도 올려도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자신감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 더들리라고 그 예전에 이제 뉴욕 연은 총재 했던 분인데 이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에서 CNN 인터뷰더라고요. 전면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건 거의 확실하다. 다만 아직은 여러 지표로 볼 때 침체라고 말하기는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한 12개월 내에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잖아요. 저도 예상할 수 있어요. 24개월 내에는 올 거예요, 침체는. 예. 다만 그래서 이런 말만 갖고는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AI처럼 각종 경제 지표를 넣어서 샘플링하는 이 추계치인데요. 지금 현재 1.4% 3분기 GDP 성장률을 1.4%로 전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기 연속으로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기술적 침체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플러스 1.3%로 성장률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요 세부 지표들을 여기 좀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게재가 돼 있어요.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 맨 위에 처음으로 이제 3분기 전망을 한 거죠. 이니셜 나우캐스트 2.1로 처음에는 전망을 했어요. GDP 성장률을. 8월 1일이 됐어요.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았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컨스트럭션 요거는 아마 그 주택 경기 관련 뭐 지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두 개의 지표를 반영하니까 이 성장률 전망치가 1.3으로 떨어진 거예요.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3일 날 전미 자동차 판매 대수,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수가 좋았잖아요. ISM. 그리고 이제 요 그 M32 매니팩처링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 보니까 요 긍정적인 지표를 반영해서 1.7로 높아졌죠. 성장률 전망치가. 근데 이제 무역 수지 또 반영하니까 1.4% 낮아진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제 PC 옆에 보면 PC 물가 전망은 1.8로 좀 약간 낮아졌어요 다시.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성장률은 약간 좀 지표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약간 플러스 1.4% 정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는 아까 더들리나 또 우리 메스터가 얘기한 대로 지금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에는 지표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 동조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초에도 얘기했었지만 계속 뭐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도 막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결국 요즘은 기계가 더 정확해라고 그렇죠. 했던 맞습니다. 것처럼 예, 이 기계를 한번 또 믿어보죠. 뭐. 네, 한번 예. 또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기업들 실적 발표 볼 텐데 확실히 이제 정점은 좀 맞습니다. 찍었어요. 이제 좀 많지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는 뭐 다른 특징주나 뭐 이런 뭐 월가의 어떤 투자 의견들을 봐야지 이제 실적으로는 좀 재미 보기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끝물이 되면 아마 다음 주나 해서 우리 유프로가 요 코너 대신에 뭐 투자 의견이나 여러 가지로 좀 다시 이제 새로운 코너로 좀 다시 만나뵐 것 같습니다. 네,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스포네요, 스포. 네. 네, 그냥 오늘은 한 3개 기업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암젠입니다. 이 암젠도 제약회사인데요. 얘네가 이제 뭐 실적 발표하기 전에 뭐 배당 계획도 밝혔어요. 얘는 이제 3분기 배당 1.94달러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인수합병 계획도 밝혔는데 또 다른 제약사인 케모센트릭스를 이제 주당 52달러, 총 37달러에 37억 달러에 37달러 굉장히 싸게 샀다고 생각했네요.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수하는 회사가 뭐 혈관이염 치료제 회사인데 거기에선 되게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가 봐요. 처음 들어봤지만 어쨌든 우리는 처음 들어봤지만 근데 이 암젠 같은 경우에도 뭐 항암이라던가 심혈관 질환, 신장, 염증 질환이 주력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암 아니에요? 주력 분야가? 암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암젠이라고 지었다는 소리 있던데. 대박. 암은 제일 잘한다고 암젠.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이거 허무맹랑한 개그를 쳤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양사의 합병을 통해 어떤 시너지 걸 기대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발표했는데 괜찮았어요.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주가도 오르네요. 주가 2%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 얘네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네는 이제 2023년 회계연도 이제 1분기 실적이었거든요. 4월과 6월이. 근데 알리바바도 지금 EPS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이제 달러가 아니라 위안인데 다 시장 수익률을 상회를 했고요. 사실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매출액이었거든요. 얘네가 이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야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동일 수준이었어요. 또이또이. 근데 이게 사실은 성장하지 않고 또이또이도 사상 처음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보단 괜찮았고 알리바바가 또 이야기한 게 4월 이후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어떤 규제라던가 도시봉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나아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 그런 전망 기대감들이 아마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증시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강했었거든요. 크게 올랐죠. 6% 넘게 올랐던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도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뭐 2% 정도 상승으로 이제 얘네도 마감을 하면서 뭐 괜찮은 성적을 좀 냈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앞으로는 수익 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좀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여기 와서 서로의 어떤 균형점을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은 통제하되 성장을 위한 투자는 또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표들 이런 게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켈로그 좋아요. 좋아하죠. 네, 얘네도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가격을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리얼 가격을. 뭐 당연히 곡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얘네가 그 물가 지수 봐도 또 항목별로 나오는데 이 시리얼 가격이 10몇 %가 올랐다고 하는 거 미국에서는 보니까 저게 우리 쌀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이니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걸로 많이 그래도 수익을 좀 상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1.23달러. 뭐 주가는 그냥 뭐 그냥 쏘쏘 다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